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은욱이라고 합니다. 자, 자료를 사실 제대로 잘 준비를 못했는데요. 그냥 구도로 전달 드리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는 그 앞에 계신 유건호 과장님이랑 홍기범 과장님이랑 다르게 고려대학교를 나왔고요. 경영학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올해 모건 스탠리 M&A 그룹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냥 제 소개를 더 드릴게요. 배경을 먼저 좀 드리자면,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5살 때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이제 태국으로 이민을 가서 5년 동안 이제 국제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중학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고등학교를 갔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대학교를 갔고, 군대를 갔다가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는 이제 제가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되게 조급한 마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빨리 뭔가 제가 뭘 할지를 알고 싶었고 결정을 하고 싶어서 막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국제기구 이런 것도 관심이 있어서 포럼 같은 데도 참여해보고 뭐 학생회 활동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막 통역 활동 이런 것도 많이 해보면서 제가 뭘 찾고 싶은지를 많이 찾아봤는데, 결국에는 제가 좀 친숙했던 금융으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인턴십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학년 이제 여름에 하나자산운용에서 이제 여름 인턴을 하고, 그 다음 그 해 겨울에 이제 옵사이클로 UBS IBD에서 3개월 근무를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IBD에서 처음 배우고 나서 제 이제 멘토 같이 계신 분이 이렇게 뱅킹을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인더스트리에 대한 그 어떤 지식이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추천을 하셔서 그 CT 리서치에서 여름에 3개월 동안 인턴을 했습니다. 그 인턴십을 마치고 진짜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찾아야겠다. IB가 재밌었는데 이게 정말 나한테 맞는지, 그리고 반대로 또 IB는 나를 좋아하는지 그걸 찾아봐야겠다 싶어서 JP 모건에서 6개월 동안 IBD를 했고, 그 다음 이제 뭐 워낙 다들 뭐 P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 보고펀드라고 뭐 한국에 그때 뭐 토종 1호 펀드라고 해서 생긴 이제 PE에서 한 달 동안 인턴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모건 스탠리에서 서머 인턴십을 홍콩에서 하고서 오퍼를 받고 이제 졸업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금융이라고 하면 자금의 융통이죠. 사실 디만드가 있고 서플라이가 있는데,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아실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M&A가 어디에 속하는지, 뭐 방금 유건호 과장님 세일즈 앤 트레이딩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시면 보통 저기 오른쪽에 있는 서플라이 쪽에서 리서치랑 세일즈 앤 트레이딩이 이루어지는 이제 유통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 다들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쪽에 저희 발행시장이 있죠. 그래서 위에는 이제 뭐 주식 발행시장이 있고 밑에 DCM이 채권 발행시장인데, 그 사이에 이제 기업 간 뭐 매각을 하거나 인수를 할 때 그 자문을 하는 일을 저희 M&A 팀 혹은 뭐 Corporate Finance 팀이 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많은 이제 투자 은행들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사실 되게 의미 없는 장표인데 그냥 예뻐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은행 내 M&A 그룹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라고 보면, 이제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할 때 그 이유가 크게 이제 4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Business Diversification 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거는 뭐 Horizontal Integration 될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시너지, 이건 뭐 Vertical Integration이겠고, 아니면 뭐 사업 지역을 확장하기 위한 거거나, 마지막으로는 요새 뭐 PE가 워낙 뭐 많고 유명하니까 Financial Return을 얻기 위해서 회사를 인수를 해서 이제 영업을 개선을 시키고 그 다음 되파는 그런 목적을 갖고 이제 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자들이 회사를 인수를 할 때 혹은 매각을 할 때 그 사이에서 자문을 하는 일을 그 이제 IB 내 Investment Banking Division 혹은 Department에서 이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에 이렇게 뭐 셀러가 있어서 셀러는 어떤 목적으로 이걸 파는지도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 이유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기업이 기업 지배구조 요즘 개편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이유로 매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콜 비즈니스가 아니어서 그 외에 어떤 사업체를 파는 걸 수도 있고 너무 다양한 이유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캐시아웃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회사가 회사를 매각하거나 아니면 회사가 회사를 사는데 자문하는 일을 하는데 그럼 정확히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냐라고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한테 이 마이크를 판다고 하면 사고 팔 때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은 아마 처음에는 가격이겠죠. 이게 얼마인지를 저희가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가격을 파악하기가 쉬울 거예요. 왜냐면 뭐 얼마에 이걸 만들었는지를 파악하기가 쉬우니까. 근데 회사를 같이 평가한다고 하면 그게 좀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미디어 업체라고 하면 그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매길 거냐. 너무나 그런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그 투자은행에서 하는 주요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번째는 execution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회사를 파는 데 있어서 이걸 뭐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다 뜯어봐야겠죠. 근데 회사를 뜯어보려고 하면 이 회사의 산업에 대해서 봐야 되고 사업에 대해서 봐야 되고 뭐 인사에 대해서 봐야 되고 IT는 어떤지 리걸리 어떤지 뭐 환경 규제 법률은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그런 걸 그 총체적으로 다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실사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 자문사가 투자은행뿐만 아니라 뭐 법무법인이 들어와서 저희 리거답 같은 경우를 리뷰하고 그리고 회계법인이 들어와서 뭐 이제 회계적으로 이제 실사를 하고 아니면 뭐 컨설팅 업체가 들어와서 산업을 분석해주고 그렇게 다양하게 이제 이 회사의 가치를 평가를 하고 회사가 매각되고 혹은 인수되기까지 진행을 하는데 그거를 모두 프로세스를 매니지하는 게 이제 IB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IBD에서는 어떤 인재를 원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뭐 이거 너무 뻔한 얘기겠지만 motivation이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valuation, 세 번째가 이제 뭐 common sense. 이거는 그러니까 motivation 제껴두고 두 번째는 그냥 hard skill, 세 번째가 soft skill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아마 제가 그냥 가정을 했던 거는 레주메 스크리닝 끝나고 면접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어필해야 되냐에 집중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흔히 저도 그랬고 학생 때 가장 중요한 게 막 밸류에이션, 테크니컬 스킬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어쩌면 모티베이션 측면에서 아니면 fit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모티베이션이 너무 좋은데 테크니컬 아예 몰라도 된다 막 그런 얘기는 아니고 둘 다 동일하게 갖춰져 있다면 아마 테크니컬이 없는데 모티베이션이 있어서 뽑는 경우는 있어도 모티베이션이 없는데 테크니컬 좋다고 뽑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의 스토리가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M&A 혹은 IBD라는 이제 업무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뭐 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회사가 M&A를 하는 거는 그건 상시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계속 어떤 회사를 사고 계속 어떤 회사를 팔고 뭐 그런 뭐 펀드들이 있긴 하지만 뭐 대기업의 경우라고 보면 어떤 회사를 팔거나 사는 일은 막 1년에 뭐 몇 번씩 반드시 있다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상시적인 일이 아니어서 이제 IBD에서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이거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work-life balance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work-life balance가 안 좋다는 걸 되게 좀 프라이드로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고 좀 약간 이상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리자면 좀 변명이긴 한데 이걸 만드는데도 제가 선배님 전달드리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막 일을 하는데 막 진짜 지난주는 심하게 막 새벽 5시에 끝나고 아침 8시에 끝나고 퇴근을 그렇게 하고서 집에 갔다가 쓰러져 자고 일어나면 이제 10시 반, 11시면 다시 출근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핑계를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이 되게 빡세다 보니까 특히 인턴을 뽑으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진짜 이 직업을 원하냐를 많이 이제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핏을 볼 때 저는 뭐
저는 이게 이래서 좋아요, 뭐 저게 저래서 좋아요. 그렇다기보다는 여러분은 스토리를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면접장 들어가면 레주메를 갖고 있을 거고, 그럼 물어보겠죠. 뭐 Can you walk me through your resume? 아니면 Tell me about yourself? 뭐 장단점이 뭐예요? 다 똑같은 질문이죠. 자기소개를 해달라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제가 추천하는 거는 3분에서 4분 정도 되는 스피치를 뭐 한글, 영어 둘 다 준비를 해서 그걸 그냥 달달 외우는 겁니다. 그게 너무 익숙해서 그냥 툭 치면 나올 정도로. 근데 여기에 무슨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냐라고 한다면 이걸 제가 왜 하고 싶은지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가장 설득력이 있으려면 이게 사실이어야 되고 진실이어야 돼요. 근데 누가 막 어떤 얘기를 되게 막 멋있게 하고 잘 하는데도 설득이 되게 안 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얘기를 되게 가볍고 단순하게 했는데 되게 설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봐온 경우는 그게 그 사람의 진심일 때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막 면접을 준비하고 그러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정말 이 직업을 왜 원하는지를 진짜 치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게 좀 얘기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혹시? 네. 이게 내가 이 일이 왜 빡센데도 왜 이걸 굳이 하고 싶은지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이제 면접관들도 설득이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뽑아놨는데 이 사람이 힘들다고 곧 그만둘 거면 이 사람,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안 좋은 거니까 그게 먼저 이제 해결이 돼야 그 다음으로 또 이제 넘어가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테크니컬 스킬인데 이거는 사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토리랑 다르게 이거는 정답이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P랑 EV 있다가 뭐가 다르냐, EV가 뭐냐, 이건 정답이 있는 거여서 그냥 여러분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냐에 따라서 이거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핑계가 없는 것 같아요. 뭐 테크니컬 질문을 물어봤는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거는 사실 핑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경험인데 여기서는 좀 인턴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앞에 소프트스킬이랑 이어지는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막 밸류에이션이 너무 중요하다, 스킬셋, 하드 스킬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막 혼자 뭐 모델 돌려보고 막 학회하면서 막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들어와서 보면 결국 이 뱅킹이라는 직업에 있어서 그건 일단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거고, 그 이후로 잘하려면 그건 다 소프트스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옥션이 있어서 어떤 회사를 이제 살려고 저희가 자문을 하면서 이제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뭐 비드를 냈는데 입찰을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막 클라이언트가 저희는 이거 말고 갑자기 이걸 바꿀게요. 근데 그런 난감한 상황이 왔을 때 이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잘 설득해서 우리가 결국 이 회사를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거는 사실 소프트스킬이고 이걸 배울 수 있는 방법은 경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딜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이런 니고시에이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이제 효과적인 거는 아무래도 제가 들어봤을 때도 제가 2000 몇 년에 어떤 회사가 어떤 회사를 살 때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게 사실 제일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경험에서 기반하는 거여서 그만큼 경험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한테 이제 취업을 준비한 입장에서 경험이라고 하면 뭐 학회, 뭐 과외 활동일 수도 있겠고 또 크게 인턴십일 수가 있겠죠. 근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인턴을 총 8개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학교를 늦게 들어왔고 그래서 되게 조급했고 뭔가 막 진짜 뭔가 이걸 해내고 싶었고 그래서 막 자꾸 인턴 기회가 날 때마다 하고 또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냥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앞에 이건호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그 코스라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뭐 국내 증권사라든지 아니면 뭐 은행, 뭐 보험사 이런 데서 인턴을 시작을 해서 그거를 레버리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외국계 이제 뭐 투자은행에 인턴십을 지원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옵사이클 6개월 한 번 하고 그거를 레버리지해서 이제 서머 인턴십을 잡고 그리고 오퍼를 받는 게 가장 이상적인 루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기간 동안이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학회를 운영하면서 밑에 친구들을 봐도 이제 인턴을 그러니까 처음에 레주메 스크리닝에서 떨어지면 친구들이 생각하는 게 내가 인턴을 충분히 안 해서 그런가를 가장 먼저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자꾸 인턴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 모두에게나 마찬가지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좀 마음을 다잡고 이제 그 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턴십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증권사, 그 다음 옵사이클, 서머 인턴십, 그 가장 이상적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냥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 저는 지금 계속 설명했다시피 되게 막 급급하게 막 빨리 좋은 직장을 찾아서 빨리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인턴을 하고 나면 이 다음엔 또 어디서 할까, 이 다음은 어디서 할까 막 많이 하면서 되게 급하게 살아왔는데, 근데 정작 제가 일을 시작하고 돌아보니까 진짜 내 인생에서 내가 뭘 이루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은 제가 좀 뒷전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뒤늦게 지금에서야 그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 되게 추상적인 얘기인데, 제가 저희 학교에 짐 로저스라고 투자의 대가라는 사람이 와서 강연을 할 때 그런 말 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알려면 평소에 자기가 뭘 보는지를 보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잡지를 골랐을 때 잡지 주제가 뭔지, 뭐 이게 패션인지 아니면 뭐 어떤 운동 잡지인지, 웹서핑을 할 때 자기가 뭘 관심 있게 보냐를 봐서 자기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상황을 정말 잘 알거든요. 얼마 전에 그 상황이 있었고, 당연히 이게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이 급하겠지만 한 발 물러서서 내가 내 인생에서 진짜 뭘 이루고 싶냐, 그거를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이제 모티베이션이 돼서 살아가는 거지, 당장 내가 좋은 직장, 이 다음에 어떤 직장을 가는 것보다 이제 처음의 방법이 더 건강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발표하도록 하고, 그리고 도움 드릴 수 있으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그냥 david.do@morganstanley.com으로 그냥 이메일 주시면 아무거나 질문하시면 저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